저는 이제 자전거를 설명드릴 때 자전거를 무조건 타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전거 탈 때 안장의 높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실내에서 하는 스피닝 운동을 할 때 안장의 높이를 나에게 맞는 높이를 항상 좀 점검하면서 타고, 밖에서 타는 자전거는 처음에 세팅을 잘 해놓으면 맞춰서 탈 수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그 스피닝 하다가 무릎 나간 사람이 은근히 많다던데요. 그거는 뭐 때문인가요? 스피닝 하면 이제 자전거 타면서 체조처럼 손 동작도 꽤 있고 이제 음악 들으면서 약 흥분된 상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실내 자전거 타면 굉장히 지루하게 이렇게 혼자 타야 되는데, 스피닝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음악 들으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자전거 운동도 하니까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이제 근력 운동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스피닝 하다 보면 운동은 참 좋은데 굉장히 격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는 게 사실 우리가 걷는 것보다 무릎의 부하가 적게 가해지거든요. 왜냐면 걸을 때는 우리가 체중 부하를 느리지만 하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안장에 무게를 싣고 다리 무게로만 이렇게 우리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걷는 것보다도 자전거가 더 충격이 적은데, 스피닝을 하게 되면 이제 일어서서 하는 동작도 있고, 그때 이제 음악이 들리고 어두운 조명에 사이키 돌아가면서 그런 흥분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내가 무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고 몸에서 나오는 도파민 때문에 막 하다 보면 이제 하고 나서 무릎이 너무 아파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무릎이 아파. 근데 그 스피닝 하는 분위기라든지 너무 좋아서 하다 보면 아픈데 참고 이제 스피닝을 계속 하다가 무릎이 나빠지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이제 30대 여성의 평소 때 운동 안 하다가 스피닝이 무릎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무릎을 시큰시큰거리고 이제 운동하기도 어렵고 일상생활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대부분 우리가 연골이 실제로 찢어지고 이런 경우보다는 갑자기 운동하면서 내 무릎 안에 있는 관절 연골이 약간 물렁해지는 이제 연골 연화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일상생활은 괜찮은데 그 운동만 하면 자극이 될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그래서 한 자세로 오래 있기 힘들고 무릎을 구부리고 있으면 빨리 이렇게 펴고 싶고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너무 참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됐을 경우 실제로 물이 차거나 아니면 계단 내려올 때 무릎이 어긋나는 이런 증상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40, 50대,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연골판이 이제 찢어지거나 관절 연골이 이제 연골 연화 때문에 약해진 부분이 뼈에서 실제로 떨어져서 연골 결손으로 진단되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그 로드 자전거, 우리가 이제 한강에서 특히 타게 되는 그 자전거인데요. 한강에서 이제 로드를 탄 지는 한 8,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시작하게 된 경위는 제가 원래 이제 테니스를 좋아했어요. 근데 테니스를 치면서 점점 이제 무릎이 아파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연골판에 이제 실금처럼 조금씩 이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릎을 수술하는 이제 사람인데 제 무릎이 아파서 이제 수술 때 올라가는 건 너무 싫었어요. 그 순간 저는 테니스 라켓을 내려놨고요. 이제 방법을 찾던 중에 자전거라는 걸 이제 접하게 됐고요.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강에 낮이나 밤에 관계없이 타게 되면 다른 어떤 환경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때 느끼는 어떤 감정들, 기분들이 굉장히 좋았고, 실제로 이제 라이딩을 하면서 이제 하체가 좀 탄탄해지는 거를 이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다른 사람이 너 취미가 뭐냐 이러면은 로드 바이크로 이렇게 한강을 타는 게 제 취미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자전거를 타지만 분야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닝을 하게 되면 이제 적절한 시기에 멈춰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생기는 오버유스 신드롬, 과소형 증후군이 무릎에 올 수 있는데, 밖에서 타는 거는
사실 아프면 흥분되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사용 증후군이 올 수는 있지만 드물고 오히려 이거는 이제 빗길이나 아니면 이제 내가 상대방 이제 지나칠 때 어떤 부딪힘에서 생기는 이제 사고로 인한 부상이 훨씬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실제로 무릎에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넘어지는 과정에 슬개골에 금이 가거나 뭐 이런 경우는 흔하죠. 넘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상체로 떨어지기 때문에 쇄골이나 아니면 견봉쇄골 관절과 같은 어깨 부위 아니면 이제 손 이런 부위의 골절은 자전거를 타면서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타는 거와 야외에서 타는 것은 우리가 부상의 어떤 부위나 부상의 어떤 기전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전거를 설명드릴 때 자전거를 무조건 타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전거 탈 때 안장의 높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안장을 제대로 못 높이면 페달을 밟았을 때 무릎을 쭉 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굽힌 상태로 밟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릎의 해부학 구조상 이렇게 옆이 좀 더 길고 앞뒤가 이렇게 좀 짧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간 원인데 타원형의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무릎에 압박이 심하지 않지만 무릎을 구부렸을 때는 이 긴 타원형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연골에 가해지는 압박력이 증가되는데 우리가 무릎을 90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막 타는 거하고 무릎을 쭉 펴서 타는 거하고 연골에 가해지는 압박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페달을 쭉 밟았을 때 무릎이 거의 펴질 수 있도록 안장의 높이를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자전거방 가서 그냥 샀잖아요. 요즘은 자전거 샵에 가면 인심이라고 해서 다리 길이를 다 측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운동화만 신고 타는 게 아니고 클릿 슈즈라고 해서 딱 고정시키는 슈즈를 신는데 그 높이까지도 계산해서 우리가 적절한 안장의 높이를 값을 구해서 세팅해서 타거든요. 뭐 스피닝은 내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까 그 높이가 저는 계속 바뀔 것 같거든요. 실내에서 하는 스피닝 운동을 할 때 안장의 높이를 나에게 맞는 높이를 항상 좀 점검하면서 타고 밖에서 타는 자전거는 처음에 세팅을 잘 해놓으면 맞춰서 탈 수 있으니까 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릎의 어떤 이제 위험 신호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소리가 나거나 할 때 통증이 날카로운 통증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무릎에 물이 찬 것처럼 붓고 뻑뻑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전자는 원래 무릎의 연골의 역할은 무릎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다는 거는 무릎 안에 물리적인 어떤 틈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관절 연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덜렁덜렁하거나 아니면 반월상 연골판이 뭔가 찢어졌을 때 그런 날카로운 느낌이 순간적으로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다라면 그것 또한 물리적인 어떤 연골이나 연골판의 손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할 때 그런 건 아닌데 하고 나면 물이 계속 찬다. 그것은 조그만 손상이 아니고 이미 그 연골이나 연골판의 문제가 좀 오래되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그게 막 무릎 안에 유리체로 떠다니는 거죠. 그러면 무릎이 물이 차고 뻑뻑해지는 그런 다른 변화를 겪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항상 유념하셔서 내가 운동 이후에 이런 증상이 있다라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장의 높이, 그 다음에 자전거의 강도, 레벨이라 하죠. 레벨을 조절하라고 하는데 보통 적절한 실내 자전거의 이제 레벨은 3, 4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막을 탈 때 그 페달을 밟게 되면 이게 헛도는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평시 타는 정도로 이제 조절하라고 하는데 그게 레벨 3, 4 정도 되고요. 안장의 높이를 나에게 맞는 적절한 높이를 정하고 우리 페달을 밟았을 때 얼마나 뻑뻑하냐를 평지를 타는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좀 안전하고 무릎 건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요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별로 안 했는데 내가 처음에 무릎이 좀 뻑뻑하고
특히 바깥쪽이 좀 시큰거리는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건염일 확률이 큽니다. 경미하게는 이제 슬개건염, 그리고 우리 장경인대염이라고 운동을 안 하다가 하면은 인대염들이 생겨서 무릎에 느낌이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1, 2주 이내 증상이 좋아지고 파스나 아니면 어떤 바르는 겔이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증상이 쉽게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운동이 익숙해지면은 증상이 생기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운동을 계속 해도 되겠지만 그런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운동을 할 때 페달을 돌리기 힘들 정도의 뚜둑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무릎이 자꾸 붓거나 운동이 끝나고 내렸을 때 구부리고 폈을 때 뭔가 뻑뻑하고 체중을 실었을 때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경우라면 병원에 빨리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본인이 어디 아픈지 아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자전거를 우리가 1, 2km 타는 게 아니고 보통 몇십 킬로 타고 어떤 증상인지 대부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이제 너무 라이딩을 사랑하는데 연골 연화증이 심해서 조금만 오르막을 타면 이제 아파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운동하면서 근육을 키워서 극복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라이더들이 이제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관절 연골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탈락되는 경우 매우 드물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낙상이라고 그러죠. 자전거 넘어지는 경우는 누구나 사실 인지할 수 있고 만졌을 때 이제 붓거나 정상적으로 내가 라이딩을 탈 수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119를 부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끝나는데 이제 뚜르드 프랑스라고 제일 유명한 자전거 경기가 매년 이제 여름에 이제 파리에서 열립니다. 이때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하다가 이제 넘어져서 그 경기를 마치지 못하고 이제 DNF 하는 경우도 있고 아프지만 참고 치료하면서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전거는 단순히 어떤 통증이 막 심해지고 이런 경우보다 오히려 이제 낙상하면서 생기는 손상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어떤 통증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밖에서 라이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헬멧을 꼭 하고 타셔야 되는 점 꼭 잊지 마시고, 생각보다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다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고속으로 타기 때문에 야외에서 탈 때는 이제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실내 자전거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우리 자기 자전거처럼 탈 수 있는 실내 자전거가 있고, 등을 붙이고 이렇게 타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냥 허리가 아프니까 연세가 있으시면 핸들을 손으로 버텨야 되는데 이런 자세로 해서 버티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밖에서 타면 등이나 목이 아파서 오래 못 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강화가 돼서 굉장히 단단해져서 전혀 아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면 매우 좋은데,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 사실은 그거 하기 전에 아파서 못 하는 거죠. 처음에 자전거 타면 이렇게 쏠리잖아요. 이때 코어를 잡아서 이 힘을 페달로 하는 게 사실은 자전거 타는 훈련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코어를 잡으면 손을 뗄 수 있어요. 그런 원리인데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럼 체중이 실려서 대부분 손이 또 저려서 오래 못 타요. 그게 손목 터널 증후군 오거든요. 어르신들이 그걸 탈 수가 없어요, 보통. 그래서 어르신들은 등받이를 받쳐서 이렇게 타는 자전거를 추천드리는 거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자전거를 타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근육이 강해져야 우리가 코어도 좋아지고 척추, 전이증이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데, 그때는 등받이가 있는 실내 자전거가 그런 이유로 해서 훨씬 좋고, 젊은 분들이 타기에는 등받이 없고 일반 자전거를 재현하는 실내 자전거가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피닝과 이제 자전거를 타고 계시다면 이제 무릎이 더 건강해지기 원하는 분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내 무릎을 오히려 망치는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운동 자세로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령들 참고해서 여러분들 무릎 건강에 큰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릎 통증 있을 때 무릎을 조율해주는 조율이었습니다.